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를 만나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재복 사상법인 국민화합 이사장을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스로 이렇게 육종학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계신데요. 육종학자가 좀 현실 정치에 뛰어든 이유,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제 전공은 육종학입니다. 종자를 키우고 개발하는 학문이지요. 세계 기후도 알아야 되고 그 나라의 시장 경제도 잘 알아야 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국제 정세도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나 현대 농업은 과학은 물론 국제 정세, 시장 경제 등등 거의 모든 일반적인 상황을 잘 알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합학문을 하는 육종학자가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사회적으로도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 말고 농업 관련 기관에서 연구자로서 또는 이게 행정해보는 방법도 있는데 정치에 뛰어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건데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미 저는 농식품부 산하의 종자혁신기술개발사업 TF팀의 총괄 기획위원도 했었고요.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국책사업에 활동을 해왔습니다. 농업은 육종학 이외에도 생리학, 토양학, 재배학, 해충학, 곤충학 다양한 학문들과 접목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저는 정부와 꾸준히 진행을 해왔고요. 저는 그간의 저의 학문적 지식과 그 경륜을 바탕으로 미래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이나 입법 활동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자유포럼 위원장을 맡아서 2011년 11월에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당시에 윤석열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혹시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습니까? 같은 윤 씨라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인연은 없습니다. 다만 주변 분들이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위해서 윤 박사가 직접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어떻겠냐는 권유에 따라서 뛰어들게 됐고요.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윤사모나 헌법정신수호단 같은 전국 조직을 만드는데 앞장섰었는데 그때 당시 후보를 보면서 그 듬직한 추진력에 마음이 확 닿았었습니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라는 그 말은 지금 들어도 제 가슴이 뭉클합니다. 2022년 11월에 기자회견을 여셨는데요. 민주당을 향해서 이태원 참사를 악용하지 말라 강하게 민주당을 비판했는데 갈등을 넘어 화합이라는 구호가 슬로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화합까지 모순되는 기자회견은 좀 아닌지.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신념에는 변함이 없고요. 국가적 재난이나 대형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정치하는 분들은 정쟁을 먼저 일삼기보다는 그 사건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온 힘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기자회견은 그런 취지였고요. 앞으로도 만일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쟁을 하지 말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개발하거나 앞으로 다시는 그런 대형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데 집중하는 것이 국민 화합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참사를 규명하라고 얘기하고 정부나 관계자들의 책임을 따지고 하는 건 정치 인내복 아닙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면 그 인재를 일으킨 분들에 대한 페널티 같은 것도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선적인 것은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쪽에 먼저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인갑지로 출마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현재 정치 초년생으로서 도전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 어려움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냥 저는 제 소신대로 재미있게 준비를 해가고 있고요. 주변에 많은 선후배들이 도움을 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저의 전공이 육종학이기 때문에 저는 평생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인을 키우고 용인을 키우고 나아가 국가를 키울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명함을 드리면 다들 쉽게 이해들 하십니다. 본선에 앞서서 공천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본선을 갈 수 있는 건데요. 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주민 한 분 한 분 손을 잡아드리고 그분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게 최우선인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지역의 현안이나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한 고민이 많아져서 지역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떤 정치를 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우선 정치적으로는
국회의 권위를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그 과다한 세비, 과다한 보좌진, 과다한 의존 등을 모두 내려놓고 국민들의 허락을 받겠습니다. 연구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정쟁과 비방에만 치우치지 않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끝으로는 우리 지역구인 처인구를 세계 최고의 친환경 명품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실리콘밸리가 있는데요. 그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가 왜 그렇게 성장했느냐 보면 그건 우선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애플사와 같은 아주 좋은 기업이 들어왔고요. 캘리포니아는 아주 천혜의 좋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어서 우수한 농산물을 아주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같이 아주 우수한 대학들을 육성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용인도 원산면과 이동면 남사읍에 세계 최도의 반도체 산단이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 지역구에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됐으니 우리 처인구도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공급을 하고 인근에 좋은 대학교를 육성한다면 좋은 기술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모든 걸 바쳐서 우리 처인구를 미래 농업과 최첨단 반도체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명품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용인 시민과 소인 국민께 혹시 못다한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또 해주시죠. 이제 우리 처인구는 엄청난 변혁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삼과 이동, 남사읍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벨트가 형성됩니다. 반도체 벨트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이익만 챙겨가서는 안 되겠지요. 새로운 도시 개발을 위해서 우리 처인구를 확실하게 재편해야 할 시기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벨트를 육성하되 그곳을 중심으로 좋은 대학도 만들고 좋은 농산물도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은 물론 좋은 문화시설, 스포츠시설, 의료시설 만들어 주어야 하고 좋은 주거단지도 만들어서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농학을 전공하면서 친환경 도시개발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을 해왔는데요. 지금 제가 김제에 갖고 있는 고추농장이나 수원에 있는 지하 식물공장 등은 모두 친환경 도시개발을 위한 바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한 난개발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것이냐,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첨단 도시로 개발할 것이냐, 우리는 아주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전문가 윤재복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